넷플릭스 오리지널 인기 드라마인 폭삭 소가수다 제작사인 펜엔터테인먼트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기준으로 펜엔터테인먼트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11% 올라섰고요. 장중 한때 3,265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유상 증자 계획에 차질이 생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최대 규모였던 만큼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 희석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탓에 개장하자마자 주가가 뛰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하락으로 다시금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따른 취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배당나기를 맞은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줄줄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증권주와 금융주들은 배당나기를 맞아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증시의 하락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분석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오늘 금요일 마감 시장 향해 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장 초반부터 우리 지수의 상황은 좋지 않았죠. 외국인 쪽으로의 매도세도 보여지고 있고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도 공매도를 앞두고 두려움이 계속 가속화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마감 30분 앞두고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은 어떨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요. 오늘도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 종목이 하락을 합니다. 시장 자체를 끌어내리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간 그리고 어제 시장까지 단단히 시장을 지켜줬었던 삼성전자도 오늘 시장에서는 2% 하락, 하이닉스도 3% 하락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지만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이 공매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대다수의 종목군들 하락세 나타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오늘 금융주들도 시세가 좋지는 않죠. 배당나기를 맞았던 NH투자증권도 하락을 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일부 금융주들도 오늘 시장에서의 하락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현대차는 관세 리스크 때문에 시장에서 하락을 맞이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여실히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또 개별적인 이슈들이 부각받았었던 제약바이오주들도요. 시장에서의 일제히 하락이 나옵니다. 물론 일부 종목군들은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투심이 하락을 하면서요. 코스피가 장중 2,550선도 깨져가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 세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고려아연만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총의 결과가 나왔죠. 어느 정도의 경영권을 방어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지만요.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추가적인 법적인 제재를 예고하면서 경영권 분쟁 역시도 장기전에 돌입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시장의 악재들을 소화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려아연 측에서도 후보 5명의 이산을 선임하면서 경영권 방어 전략을 세우고 있는 만큼 이런 경영권 분쟁 생각보다 긴 장기화가 되면서 시장의 피로도도 많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응의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대응책들 가지고 온 만큼요. 저희와 함께 시장 오늘 마감해 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 전략도 함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와 함께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자, 오늘은 ISS 김태성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주도 섹터 통해서 전략 잠시 뒤에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시장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후장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도 섹터 준비를 했는지 저희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도 섹터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요. 사실 우리가 또 반도체 쪽은 대응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한미 FTA 자체가 어느 정도의 힘을 잃어간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걱정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본부장님? 일단 오늘 시장이 이제 빠지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미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만 나홀로 또 오늘도 상승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미증시가 왜 빠졌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대한 투심 자체를 안 좋게 만들고 있는 거죠. 사실 간밤에 미증시에서 지표가 좀 나왔었습니다. 소비 관련한 것과 이제 실업 청구 건수 이 지표가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경기가 나쁘다라는 이제 방향성이라기보다는 괜찮은 어느 정도의 경기를 지금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숫자를 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압박이 지금 더 심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특히나 관세의 목적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자국 경기를 살리기 위한 리쇼어링이라고 했는데, 자국 기업들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피해를 볼 수 있겠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도 밀렸죠. 자동차도 밀렸죠. 그 외에 많은 서비스 관련 종목군들도 이제 많이 밀리면서 지수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또 간밤에 애플이 좀 올랐습니다. 아니, 지수가 올랐는데 왜 애플이 올라요? 애플이 왜 올랐는지를 이젠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현금 자산성이 가장 많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애플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애플을 매수를 했다는 건 경기 방어주의 성격으로서 애플을 선택을 했다. 그만큼 지금 미국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뉴스가 혼재된 상황이다 보니 이제 지수가 빠졌다라고 좀 보여질 수는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오늘 환율에 대한 압박에서 지금 자유롭지 못합니다. 결국 이제 자동차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제약바이오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자유스러워야 외국인들이 반도체도 지금 밀릴 때 조금 담아보고 자동차도 조금 밀릴 때 담아보고 이런 어떤 전략을 좀 세울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 수급 화면을 여러분들이 놓고 보면 참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답답하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환율에 대한 압박이 있다 보니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또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2,550선도 깨지면서 투심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죠. 다양한 요인들을 좀 거론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에 있을 리스크들. 근데 이게 사실 뉴욕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주는 영향력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반도체 주들을 볼 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많이 보는데 어제는 삼성전자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네. 오늘은 그 버텨주는 모습도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오늘은? 어제 이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던 건 오늘 삼성전자가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이제 매수를 하고 보유를 했어야만 이제 매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절차적인 시기적인 이슈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반도체 하면 재작년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했죠. 너는 삼성전자 살래? SK하이닉스 살래? 맞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다들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엔비디아를 누가 더 잘 추종하고 있느냐 그걸로 이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었죠. 하지만 이제 해가 바뀌고 나서부터 딥시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엔비디아의 주가의 방향성이 지금 애매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 사이에 나온 중국에서의 H20 관련 뉴스가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향후 어떤 가이던스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불확실성이 많은 쪽보다 불확실성이 과거에 많았지만 해소가 되고 있는 레거시 쪽으로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러한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러분들 디램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레거시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 오늘 더 추가를 해서 낸드 플래시에 대한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레거시 하면 1, 2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3위가 마이크론이고요. 4위, 5위가 중국의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고 미국의 샌디스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4위, 5위 하는 기업이 올해 1월 달에 우리 반도체 단가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4위권, 5위권 기업이 독단적으로 가격을 올려달라고 했으니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마이크론이 갑작스럽게 또 우리도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인즉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아마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를 포함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재고 소진의 속도가 생각보다 지금 많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향후에 주가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요소로 뭘 꼽을 수 있겠느냐?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 인상을 저는 꼽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레거시 반도체 가격의 상승은 두 가지 요소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첫 번째,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급단을 조절했어요. 앞에서 너무 팔리지 않으니까 재고가 쌓여서 공급단을 조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해가 바뀌고 나서 보니까 공급단을 조절해서 이제 재고를 이제 어느 적정 수준을 맞춰놨더니 이 재고가 대량으로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대량으로 빠지는 어떤 추세가 단발적일 거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조금 유지될 거냐 이 부분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작년에 중국의 이구안신 때문에 재고 소진이 빠르게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 딥시크 이후에 저사양, 저비용, 고효율에 대한 이 플랫폼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졌어요. 과거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불과 반년 전만 하더라도 AI 데이터 센터는 중소기업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죠. 엔비디아만큼 돼야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는 돼야 아니면 어느 정도 자금 규모가 돼야지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강했었는데 딥시크 이후부터는 이 정도면 우리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많은 기업들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H20을 포함한 이 저사양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질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저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오히려 지금처럼 조정 나올 때 제가 아마 한 달 전에도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삼성전자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거 보고 사면 수익 볼 수 있는 룸 자체가 너무 작다. 만약에 매수를 할 거면 떨어질 때마다 음봉일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해놓는 게 제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 기조 그대로 저는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오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종가의 일부를 좀 편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있고 저처럼 삼성전자 혹은 반도체 IT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반도체 IT에 대해서 오늘 많이들 걱정하실 것 같은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대신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주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자. 그럼 그 어디가 어디냐? HBM 쪽에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면 BHBM 쪽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HBM 쪽 관련 정보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상대적으로 BHBM보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기간 조정 혹은 여기에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덥석덥석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은 부담스러운 위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반대로 BHBM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잡고 조금은 공격적으로 매매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오늘 또 시장에서 이런 또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는데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은 미국에 뿌리를 내리겠다 이런 발언을 했고 네. 이재용 회장은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제 동시에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 반도체 그 기조 자체가 조금 이제 회장들의 움직임을 봐도 좀 네. 달라지는 게 확인이 되는데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에게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나아가서 삼성전자는 그럼 미국 쪽에 관한 관세에 관한 대응책들도 지금 있는지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 직면해 놓은 과제 중에 미국 쪽이 더 중요하냐, 중국 쪽이 더 중요하냐라고 보면 중국 쪽이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어디에 공장을 갖고 있냐? 중국의 시안 공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거기를 그렇죠. 가셨군요. 네. 시안 공장에서 뭘 만드냐? 제가 지금 계속 강조했던 낸드 플래시를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HBM이라고 하는 미래의 먹거리에도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의 실적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었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또 여전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 참 그 밑을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 제품 자체가 레거시, 그러니까 디램과 낸드 플래시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많이 조건 없이 팔아주는 쪽이 바로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 쪽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 매출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DS 사업부를 포함해서 여러 사업부가 있어서 전체 매출에서 낸드 플래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라고 하면 좀 작아 보여요. 하지만 DS 사업부 기준으로 낸드 플래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라고 하면 30% 가깝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전체 매출의 중요한 어떤 포션을 중국 쪽에서 나타내고 있어서요. 삼성전자가 중국에 갔다고 해서 뭐라고 우리가 할 건 아닌 것 같고 대신 중국에만 가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본부장님 오해하지 네, 마세요. 네. 오해하십니다, 시청자분들. 그렇죠. 네. 중국에만 가면 네.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앞으로 미국도 좀 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가서 디램과 낸드 플래시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해주시고 미국에 가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안 만나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의선 회장 열심히 만나고 열심히 오셨습니다. 만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그렇네요. 된 걸 보면 굳이 시간 내서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엔비디아와 잘 조금 더 협의를 해서 HBM에 대한 이야기 혹은 파운드리에 대해서만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사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풀어야 될 숙제 중에 굉장히 큰 부분들이 풀어지는 거라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또 반도체주들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도 섹터 또 열어보면서요.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조선과 방산 쪽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쪽도 미국에 관한 수혜를 참 많이 받아왔는데 일단 이쪽 섹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번 점검을 부탁드려볼게요. 네, 일단 뭐 두 기업 모두 참 시장의 어떤 속도가 빠르다고 느껴지는 게 불과 한 달 전? 한 달 전도 아닐 것 같습니다.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사실 조선과 방산 떠올라? 역시나 조선 방산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맞아요. 혹은 조선 방산 없으면 포모 현상이 좀 강하게 올라왔었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두 섹터가 동시에 지금 조정을 받는 상황, 또 이 사이에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들이 좀 있었죠. 대표적으로 한화입니다. 그러니까 한화 관련한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제가 만약 보유자의 입장이라면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무리일 뿐더러 손절도 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우선 보유를 하시면서 추후에 시장이 일단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유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만약 약손실권이시거나 아니면 수익권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저도 시청자분들과 비슷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제일 속이 사가는 부분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게 저의 개인적인 불만 혹은 이제 아마 저의 불만이 많은 시청자분들의 불만과 같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돈을 굳이 우리한테 빌렸어야 됐나.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주주들이 가장 부담을 또 느낄 만한 유상증자를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는 왜 이해가 안 되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삼성 SDI처럼 지금 산업이 정말 안 좋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주자고 또 트럼프의 어떤 영향을 가장 긍정적으로 받았던 섹터와 분야와 기업이었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도 높았어요. 근데 그 위치에서 증자 이야기를 했어야만 했나라는 생각. 일단은 금감원에서 어느 정도 좀 중재를 해주려고 오늘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수페타시스도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증자가 좀 취소가 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장 초반에는 그런 것을 조금 기대를 하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 대한 지수 하락 여파도 있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사실 지금의 위치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 저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켜는 봐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내리는 소나기가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방산 쪽은 저는 조금 피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오히려 지금 글로벌 투자자분들의 시선은 불과 한 1, 2주 사이 만에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유럽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픽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두 가지예요. 낮은 가격 그리고 높은 생산성. 대표적으로 이 라인메탈이라는 기업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독일의 라인메탈. 라인메탈의 생산 기지가 어디 있느냐? 유럽에서 만들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생산 기지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노동비가 조금 저렴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생산성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한 1년에 그런 문제도 있다 보니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이제 각광을 받았던 건데 지금은 라인메탈, 탈레스, 그냥 유럽의 방산주들 먼저 지금 챙겨야 된다라는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되다 보니 그들의 흐름이 좀 꺾일 때까지 오히려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조금 늘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방산주들은 지금 비중을 조금 축소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점 구간에 좀 회복을 해봐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사실 이렇게 한화 쪽에 가는 노이즈가 이쪽 섹터를 확실히 끌어내리기는 한 느낌이 네.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시장에서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을 조금 자세히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 방산주들이 저희가 한 작년 그리고 이제 바로 한 보름 전만 해도 공매도 타겟 이야기가 정말 많이 네.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타겟 여전히 될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공매도 하시는 분들에게 적당히란 없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만 봐도 그렇죠. 금양만 보더라도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일단 버블이 끼어 있다, 거품이 끼었다라고 판단을 하면 공매도의 어떤 투기적인 베팅세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저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오히려 반대로 조선주들은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오히려요. 그렇죠. 다르게 보시네요. 그렇죠. 네. 신조성과가 좀 처지긴 했어도 미국과 중국이 지금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면서 조선사 내에서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중국 배 팔고 태극기 그려져 있는 한국 배 사야 된다. 아니면 일본 거를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중고 선가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본다 했었을 때 조선주들 안에서 특히나 LNG선 그리고 컨테이너선의 좀 비중이 높은 HD 현대중공업은 저는 지금부터 천천히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반대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대차 잔고가 조금 높은 상황이니 이들은 조금 더 지켜보고 사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안에서도 조선과 방산 쪽에 관한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해보시면서요. 공매도 앞두고 시장 전략들도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마감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수 서각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이 있죠. 그래서 마감 전 특징주 시간 저희가 준비했기 때문에 종목단의 흐름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장마감 특징주 바로 이어집니다. 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을 강하게 나눴던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상승하는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바로 비료 있었습니다. 오늘 내내 힘들었던 시장이었지만요. 비료와 관련된 종목들은 일제히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누보, 효성 OMB, 조비, 마지막으로 태경 BK까지 강세 보여줬네요. 다음으로 상승하는 업종 바로 게임 골라봤습니다. 게임 역시도 관세 무풍지대로 꼽히고 있는 업종인데요. 크래프톤, 스타코링크, 컴투스, 마지막으로 한빛소프트까지 오늘 좋은 상승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락 업종입니다. 하락 업종 제약바이오 꼽아봤는데요. 제약바이오 역시도 공매도에 타격을 받을 것 같다는 우려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한양행, 대화제약, 그리고 온코닉 테라퓨틱스, 마지막으로 메디코스까지 약세 흐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징주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 특징주, 태경 BK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개별 호재들도 있었지만 오늘 상승해줬던 이유는 바로 산불 진압이 있었습니다.
의사용에서 시작된 경북 산불로 인해서 올라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인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됐던 한 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오후 1시경에는 경북 지역 산불이 94% 정도 진화됐다는 소식도 들렸고요. 방금 전에는 경북 영덕에서 주불이 100% 진화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화재 진압에 힘써주신 분들에게는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피해자와 유족분들에게는 심심치 않은 위로의 말씀 드리면서요. 하루빨리 진화되며 더 큰 피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압이 되면 또 중요한 게 토양 회복인데요. 회복에 있어서 이번 화재로 회복하는 규모도 정말 어마무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작물 재배지가 곳곳이 훼손됐기 때문에 토양 회복도 앞으로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화재가 발생한 토양의 경우 가열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산성화가 되면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데 이 때문에 중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석회인데요. 그래서 오늘 석회 생산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이 태경 BK 주가가 장중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중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입니다. 시작할 때는 하락하는가 했더니요. 이내 상승 반등에 성공해서 강한 상승폭을 뿜어냈습니다. 저가는 4,320원에서 위치하고 있지만요. 최고가는 4,930원에서 자리하고 있네요. 5,000원 선까지는 터치하지 못했지만요. 앞으로 어떤 소식들 들리는지 좀 지켜보시면서 5,000원 선 터치할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아냈지만 상승부를 지켜줬던 고마운 종목이었네요. 앞으로 산불 피해 회복도 빠르게 진행될지 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며 태경 BK 주가도 고공행진이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관련해서는 신작 게임이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인조이라고 하는 게임 때문에 기대감이 투심에 몰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바로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합니다. 플레이어가 가상현실을 관리하는 회사원으로 등장하는데요. 캐릭터들을 좀 조종하고 관찰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PC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미리 보기로 출시가 됐는데요. 출시 40분 만에 최고 인기 게임 순위 1위까지 자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위를 차지했지만요. 미국, 영국, 일본, 중국까지 1위를 차지하며 이 주요국 합계 순위에서도 1위였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관심을 한몸에 받은 크래프톤의 장중 흐름은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오늘 장중 흐름입니다. 크래프톤 역시도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이 힘들었던 만큼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출발했던 종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부를 크게 키워줬는데요. 33만 원 선에서 시작했던 크래프톤, 오늘 고가는 36만 원 선까지 터치했네요. 현재는 35만 원 선 지나며 5% 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살펴보면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담아줬던 그런 고마운 종목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가상현실을 이용한 이 게임들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지 글로벌적인 시각으로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만나보겠습니다. 하락 업종에서는 유한양행 꼽아봤는데요. 사실 다음 주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만큼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5월에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당시 제약바이오 업종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투심이 약화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유한양행 오늘 약세였지만 호재의 소식들도 속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여성 유산균 브랜드 엘레나가 출시 이후 처음으로 연매출 300억 원을 달성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증권사에서는 폐암 1차 치료제 렉나자 병용요법이 또 꽃봉오리를 맺어간다는 그 발표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장중 흐름은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오히려 유한양행은 오늘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락폭을 키워왔고요. 11만 8천 원에서 출발하더니 현재는 11만 2천 원 선에서 최저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역시도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아내는 흐름 보였습니다. 과연 이번 공매도 재개에서 유한양행 그리고 제약바이오 주가가 흔들리게 될지 아니면 개별 종목 호재로 다시금 반등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의 상승과 하락 이야기 모두 나눠봤습니다.
금요일 우리 시장 마감 지어졌습니다. 오늘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2,550선은 지켜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파란불로 마감한 시장이었습니다. 리스크 오프의 심리,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서도 언급해드렸지만 또 대차잔고 쌓이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는 에코프로 삼형제도 탑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매도 앞두고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불안감들도 공존했었던 것 같고요. 또 본부장님께 마감 시장 이야기 들어보면서요. 우리 전략 좀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오늘 생각한 것보다 많이 밀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 찾아본다면 외국인과 이 기관의 현물 매도세가 등락률 대비해서는 그렇게까지 규모가 크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현재 매도세를 보면 외국인이 1,200억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도를 안 했다고 볼 정도로 매도 금액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하락의 주요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배당락일을 맞이해서 다수의 기업들이 프로그램 쪽으로 지금 매도가 나온 부분 때문에 지수가 일정 부분 왜곡 현상을 보이는 것도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아무래도 지금 많은 어떤 이제 이 프로그램적인 매도세는 다음 주에 시장을 좀 지켜보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관망 장세로서 지금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말 사이에 나오는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의 하락은 거래량이 붙은 하락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 주 일정 부분 수급적인 개선만 나타나게 되면 충분히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조정이기에 너무 벌써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는 말씀해 주시지만 사실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맞아요. 시장이긴 합니다. 네. 수급적인 회복이 좀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시장 대응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또 다음 시장을 준비를 해봐야겠죠. 시장을 이기는 뉴스 오늘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서요. 어떻게 내가 지금 시장에서 전략을 가져가 봐야 할지 심도 있는 이야기를 저희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미리 보기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뉴스에 주목을 해볼까요? 네, 시장을 이기는 뉴스 미리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뉴스 바로 금값인데요. 안전자산인 금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올해만 무려 17번째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금 선물은 전일보다 상승하며 온스당 3,070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금거래소 기준으로는 순금 한 돈을 살 때 62만 9천 원, 팔 때는 53만 4천 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 돈에 63만 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금 가격은 올 들어서만 15% 상승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온스당 3,000달러도 돌파한 건데요. 이번 상승의 원인에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있습니다. 최근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글로벌 무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앞으로 무역 전쟁 격화 우려가 커지며 안전자산인 금으로 관심이 몰려 가격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불러오며 금값은 중앙은행의 강한 매수세와 금 상장 지수 펀드 수요에 의해 지지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금 관련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각국 중앙은행들도 금 보유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2025년 말 금 가격 전망치를 기존 온스당 3,100달러에서 3,3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금값 추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봉이었는데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25일에는요. 소폭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지만요. 이내 어제부터 다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3달 만에 17번의 최고가를 갈아치운 금값. 과연 앞으로도 천장 없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미리보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자산 쪽에 관한 수요 심리가 몰린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 주제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입니다. 자, 금값이 또 한 번 사상 최고치.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올해만 해도 17번의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계속 이런 기조가 이어질까요, 본부장님? 이게 참 이해가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수가 안 좋으니까 금 쪽으로의 수급이 몰려가는 것은 이해를 해요. 왜냐? 주식은 비안전자산의 대표적인 어떤 재테크, 금은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재테크잖아요. 지금처럼 비안전자산이 안 좋을 땐 당연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안전자산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벌써 올해 들어 17번 정도 이제 금값 최고가라고 했잖아요. 네. 미국 지수를 생각하면 올 초에 미국 지수가 연속적으로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 가격이 같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금을 안전자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여기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가상화폐를 해야 되는 거야?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 금이라고 하는 자산에 대한 현재 어떤 이 사이클을 좀 고민을 해보면 조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금을 사주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사기 때문에 이렇게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산다고 이렇게까지 안 올라갑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좀 특수한 경우죠. 얼마나 투기적으로 사셨으면 금 현물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금에도 또 김치 프리미엄 붙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국제적으로 금을 지금 누가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가? 미국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미국 다음에 누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가? 중국입니다. 그럼 그들은 왜 자국에 대한 시장 자신감도 있으면서 동시에 금을 이렇게 많이 들여놓을까라고 하면 트럼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안전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금을 저는 모으고 있다. 그로 인해서 재고를 쌓고 있어서 지금 금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금을 모으는 것에도 미국과 중국 여기에 러시아까지 지금 합세하면서 가격은 천정부지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금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 상품 관련으로 트레이딩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두고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가겠지라고 할 정도의 비중만큼 투자를 하신다면 전 지금도 괜찮지만 뭔가 금 관련한 상품을 투자해서 트레이딩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성에 안 찰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관련주를 그럼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이들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엘컴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금 관련주 하면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올라오면서 오늘도 이제 시세가 나오는데 올라가다 말죠. 상한가로 가지 않는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많이 공부를 하셨구나. 과거에는 사실 직접적으로 금 관련한 사업을 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엘컴텍의 사업 구조를 보면 금과 관련한 어떤 밀접한 사업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이력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가면 관련주는 뭐가 있지? 엘컴텍이 있구나. 혹은 고려아연과 같은 기업이 있구나.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두 기업 모두 본업이 아닌 다른 걸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화제가 그렇죠. 그쪽이죠. 다른 걸로 움직이고 있어서 저는 관련주를 하실 바에는 다른 쪽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오히려 금은 금 현물을 사시는 거나 금 ETF도 사실 때 아무래도 이제 상품이 여러 개 있다 보니 조심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에 관해서 사실 우리가 투자 관점보다는 지표의 관점으로 보시고 대응해 보시는 게 훨씬 더 투자 시장에서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미국 정부가 보유한 금이 8,000톤이 넘어간다고 네. 하는데 평단가가 온스당 42달러라고 합니다. 엄청난 지금 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한켠에서는 금을 두둑하게 챙기고 그렇죠. 또 한켠에서는 또 다른 다양한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참 미국 정부 그리고 트럼프의 속내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금콩이 있다고 해요. 네.
맞아요. 생기고 네. 요즘에 그런 것도 엄청 잘 팔린다고 하는데 그만큼 금값이 굉장히 치솟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경기 침체 우려감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경기 침체 우려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금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지금 올라온 구리 가격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이 올라가면서 구리 가격이 떨어졌다면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 가격과 반대되는 구리는요. 경기가 좋아야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원자재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아마 며칠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많이들 들으셨을걸요. 구리 가격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동시에 금과 구리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서 경기 침체로 인한 가격의 상승이라기보단 두 원자재의 가격의 상승의 이유는 동일합니다. 구리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재고를 쌓아놓고 있어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금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무조건 경기가를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 코너 처음에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간밤에 미 증시의 지표들이 좀 나왔어요. 네. 미 지표 기준으로 봤었을 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가 조금 더 신뢰성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죠. 금리 인하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는 만큼 우리나라 경기가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잘 연착륙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뉘앙스에 맞는 좀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런데 계좌를 보면 걱정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너무 걱정됩니다. 네. 그동안 이제 주도주였던 반도체가 지금 힘이 빠지고 2차 전지주들도 힘을 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 원자재 쪽에서 트레이딩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오히려 금보다는 구리를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리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원자재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때도 시원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시원하게 내려가요. 그러면 트레이딩 전략으로 봤을 때는 금보다는 구리가 더 적합한 구리 관련주 안에서도 또 고려아연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 또 고려아연은 논외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풍산이 있고 이구산업이 있는데 저는 이구산업과 같은 기업들을 더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풍산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만들죠? 원자재를 가져다가 다듬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후가공을 통해서 탄피와 같은 제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탄피를 만드는 이 후가공비가 굉장히 고부가 가치 단가예요. 그래서 이제 구리 가격보다는 그쪽은 후공정에 대한 가격 비중이 많은 상황인데 이구 산업처럼 중간재를 이제 다루는 기업들은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제품 판가에도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가격과 조금 더 밀접하게 움직이는 기업으로서는 중간재를 다루는 이구 산업이 더 나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구리 쪽을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황동이 있고 신동이 있고 전기동이 있는데 황동이 이제 구리 함량이 가장 낮은 신동은 어떻게 보면 중간 그리고 이제 전기동이 거의 이제 순수 구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당연히 황동을 취급하는 기업들보다 전기동을 취급하는 기업들이 구리 가격과 더 밀접하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황동 쪽은 대창이라든지 서원 이렇게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 중간에 신동 같은 경우에는 이구 산업이 이제 가장 대표적일 것 같고 뭐 이제 전기동 같은 경우에는 LS 쪽을 바라보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래서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나는 안정적으로 구리 가격만 본다라고 하시면 LS가 나을 것 같고 중간재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노리겠다 하시면 이구 산업을 이렇게 좀 추리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금투자에 관한 아이디어에서 우리가 원자재 쪽으로 확산시켜서 오히려 어떤 쪽에 베팅하는 게 더 좋을까에 관한 전망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투자가 인기가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투자를 하기에는 좀 너무 고점인가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금값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실시간 시세도 3,000달러를 넘어서고 있네요. 왜 안 샀을까요? 이게 저걸 보면은 샀어야 되는데 주식 차트 같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니라 네. 저걸 샀었어야 되는데 왜 안 샀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금이 필요하다, 은이 필요하다, 구리가 필요하다. 뭐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전쟁과 같은 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필요한 시기가 오면 계속 이제 추세가 좀 이어지는 상황. 반대로 이제 하락 기조로 좀 들었을 때는 언제 그 하락이 끝날지 모를 정도로 계속 내려가는 게 원자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 쫓기에는 너무 좋아 보여서 쫓아도 괜찮을까요, 근데 본부장님? 쫓긴 쫓아야 되는데 또 지금 사면 또 고점일 가능성도 좀 높아 보여요.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금 사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금 투자를 좀 고민되는 생각하시는 시점입니다. 분들은 네. 일단 지금은 아니지 않겠는가. 당장 다음 주에 만약에 공매도 재개가 좀 풀리고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일정 부분 좀 마무리가 되면 오히려 이제 시장에 더 집중하게 될 거거든요. 오늘 이제 시장이 너무 안 좋고 지수도 안 좋고 종목도 안 좋으니까 이런 게 보입니다. 근데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럴 때 끈기 있게 못 입고 다른 데 가면 내가 사면 고점인 그렇죠. 거죠. 네.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만약 다음 주에 특별한 일정이 없다면 저도 금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우리나라 증시 기준으로는 지금 해결되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까지는 국내 증시의 흐름을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안전자산 쪽으로 쏠린 투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다음 주 시나리오를 좀 예측을 해보면서 다음 주에 어떤 대응점들을 가지고 가야 할지 앞서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공매도 재개라고 하는 그런 큰 이벤트가 있기도 하죠. 그 전략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매수하여야 됩니다. 아, 빠지면. 그러니까 과거 트럼프 일기 때 관세 이야기가 지금보다 더 어떻게 보면 험했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 관세로 인한 양국 간의 어떤 노이즈는 매수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매수를 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판매량, 판매 단가, 수요에 대한 부분이 문제없는,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문제없고 센티멘탈 때문에 빠진 업종들은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반도체는 특히나 레거시 쪽은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디램 가격 올라오고 있고 낸드 플래시 가격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만약 시장이 조금 더 흔들리더라도 매수 기조를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본부장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은 본격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두려운 시장이지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 증시의 매력도가 더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시장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맞는 전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